논증이란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논거를 들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논증은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결과는 결론이라고 표현하며 이런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를 전제라고 부릅니다. 즉, 결론은 주장, 전제는 근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논리학에서는 주장과 근거를 결론과 전제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다른 명제들에 의해 지지되는 명제가 결론이며 결론을 지지하는 명제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과 전제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논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연역 논증입니다.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인 경우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논증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의 참이 100% 보장되지 않는다면 연역 논증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제 1은 나는 늦게 일어나면 지각을 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복합 명제죠. 나는 늦게 일어난다 라는 전건이 있다면 지각을 한다 라는 후건도 있습니다. 즉, 늦게 일어난다 라는 것은 지각을 한다의 충분 조건입니다. 전제 2는 나는 오늘 늦게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늦게 일어났다 라는 전제 2는 전제 1의 전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후건이 도출됩니다. 나는 오늘 지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은 두 개의 전제를 통해서 100%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연역 논증의 사례입니다.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논증을 말합니다. 귀납 논증을 구체적 진술에서 일반적 진술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식으로도 정의를 하지만 이런 정의로는 피셋 언어 논리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어도 결론이 100% 참이 아닌 논증이라는 정의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납 논증의 사례를 보시면 여러 개의 전제가 하나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라는 인간은 죽는다. B라는 인간도 죽는다. C라는 인간도 죽는다. 이런 사례가 수없이 많이 100억 개가 있다고 해도 X라는 인간도 결국 죽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100% 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결국 죽는다 라는 전제가 참이어도 전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인간도 결국 죽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100% 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전제들이 결론을 100% 지지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모든 논증은 귀납 논증입니다. 비록 이러한 결론이 도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서 99.99%라고 해도 이런 논증은 귀납 논증입니다. 결론이 100%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모두 귀납 논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논증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논증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타당성과 건전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논리학 지문에도 문제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먼저 어떠한 논증이 타당하다라는 것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연역 논증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모든 연역 논증은 타당합니다. 실제로 전제가 참인지 여부는 논증의 타당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제, 결론이라는 관계에서 전제가 참일 때 반드시 결론이 참이라면 이러한 논증은 타당합니다. 실제로 전제가 참인지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건전성은 그 논증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전제의 참 거짓 여부까지 파악하는 기준입니다. 어떠한 논증이 건전하다라는 것은
논증의 형식이 타당하면서도 전제들이 모두 참임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타당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전제가 하나의 결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초식동물이다. 초식동물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 사자는 초식동물이다 라는 전제는 거짓이죠. 초식동물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는 참입니다. 따라서 전제 중의 일부가 거짓입니다. 하지만 따라서 사자는 육식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은 두 개의 전제를 통해 반드시 도출됩니다. 사자는 초식동물이다. 초식동물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자는 육식을 하지 않는다. 두 개의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100% 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논증은 연역 논증에 해당하며 타당한 논증입니다. 하지만 전제의 일부가 거짓이기 때문에 건전한 논증은 아닙니다. 타당하지만 건전한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는 참인 전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전제도 참인 전제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소크라테스도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전제에서 결론이 100% 도출됩니다. 타당한 논증이라는 것이죠. 또 두 개의 전제가 모두 참이기 때문에 건전한 논증이기까지 합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연역 논증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타당성이 그 전제가 참이라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타당하면서 모든 전제가 참일 경우 그러한 논증은 건전한 논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잘 새겨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연역 논증을 다룬 문제들입니다. 연역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필연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 전제와 결론이 나와 있을 때 주어진 전제만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전제를 추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전제가 3개 주어졌고 하나의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5가지 선지가 주어졌는데요. 선지를 보기에 앞서서 주어진 논증의 구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1은 절대 빈곤은 모두 나쁘다 라는 단순 명제입니다. 전제 2는 비슷하게 중요한 다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전제 빈곤이 존재한다. 역시 단순 명제입니다. 전제 3은 복합 명제, 조건 명제이죠. 우리가 비슷하게 중요한 다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도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막아야 한다. 3가지 전제 간의 관계가 보이시나요? 전제 3에서 우리가 비슷하게 중요한 다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도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 라는 전거는 전제 1과 전제 2가 합쳐졌을 때 나오는 문장입니다. 절대 빈곤은 모두 나쁘다. 비슷하게 중요한 다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도 막을 수 있는 절대 빈곤이 존재한다. 이 절대 빈곤을 전제 1을 활용해서 나쁜 것 혹은 나쁜 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제 2는 비슷하게 중요한 다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나쁜 일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제 3의 전건인 중요한 다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도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 라는 전건이 됩니다. 전제 3은 이런 전건이 성립할 때 우리는 그 일을 막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막아야 하는 절대 빈곤이 존재한다 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 1, 2, 3이 있고 전제 3은 A 화살표 B 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1과 2가 합쳐져서 전제 3의 전건인 A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A가 참이기 때문에 B도 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B가 이 논증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전제만으로 결론은 100% 도출됩니다. 연역 논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개념을 활용한다면 타당한 논증입니다. 하지만 건전한 논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각의 전제가 실제로 참인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5가지 선지가 있는데요. 반드시 참인 선지가 하나 있네요. 비슷하게 중요한 다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도 막을 수 있는 나쁜 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가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 주어진 논증은 새로운 전제를 추가하지 않아도 반드시 결론이 도출되는 타당한 논증입니다. 따라서 이 전제의 내용을 굳이 읽어볼 필요도 없이 어떤 전제를 추가하지 않아도 주어진 전제만으로 결론은 반드시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참이 됩니다. 이처럼 논증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어진 논증이 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선지를 일일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논증 중 전제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것은, 즉 전제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논증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영호는 주식 투자에서 이득을 보았는데 주식 투자에서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다. 전제가 2개이고 그 뒤에 결론이 이어지는 논증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다. 두 번째 전제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득, 화살표,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다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호는 주식 투자에서 이득을 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1번은 타당한 논증이 됩니다.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의 이동이 발생할 때에만 열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동이 필요 조건이고 동력이 충분 조건이 됩니다. 동력에서 이동으로 화살표가 향하게 됩니다. 열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의 이동이 발생한 것이다. 이 말은 동력이라면 이동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따라서 2번 역시 타당한 논증이 됩니다. 3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최고의 농구 선수라면 공중에 3초 이상 떠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최고의 선수라면 공중에 3초 이상 떠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3초 이상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선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필요 조건은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는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2.5초밖에 공중에 떠 있지 못한다는 것은 3초 이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는 것인데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은 최고의 농구 선수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역시 타당한 논증이 됩니다. 4번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 선지는 조금 복잡한데요. 이렇게가 1번 전제, 이렇게까지가 2번 전제, 그리고 따라서 이유가 결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전제는 도덕적 판단이 객관성을 지닌다면 도덕적 판단은 경험적 근거를 가지며 유전적 요인과는 무관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전제는
도덕적 판단은 경험적 근거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1번 전제, 조건 명제에서 경험적 근거를 가진다 라는 부분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도덕적 판단이 유전적 요인과 무관하다면, 즉 무관이 참이라면 도덕적 판단은 객관성을 지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건에서 후건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주어진 논증처럼 후건에서 전건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은 전제를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논증입니다. 5번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5번은 따로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글로만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용액에 넣으면 붉은색으로, 알칼리성 용액에 넣으면 색깔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붉은색 또는 변화하지 않는다 둘 중 하나입니다. 산성이든가 알칼리성인 어떤 용액 속에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붉은색으로 변화하든가 색깔이 변화하지 않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푸른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 용액은 알칼리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용액이 산성이었다면 붉은색으로 변했어야 하는데 붉은색으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번 역시 전제에서 결론이 제대로 도출되는 타당한 논증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